검사 결과는 깨끗하대요. 세균도 없답니다. 그런데 저는 아파서 미치겠습니다. 항생제, 주사, 좋다는 건 다 해봤는데 왜 자꾸 제자리로 돌아오죠?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도 아마 이런 막막함 속에 계실 겁니다.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? 재발하는 방광질환은 방광염증이라는 곰팡이만 없애려 해서는 안 되고 지하실 환경, 즉 몸 상태를 바꿔야 한다고요. 하지만 아직은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. 내시경에 궤양이 보이는데 정말 환경만 바꾼다고 나을까요?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그 의구심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. 병원에서 원인불명이다, 평생 관리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찾아오셨지만 결국 자신의 몸의 환경을 개선해서 증상이 좋아지신 세 분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부산에서 오신 40대 남성분입니다. 진료실에 들어오시는데 표정이 너무 어두우셨어요. 이분이 겪었던 고통 아마 여러분은 상상하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.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소변을 보고 나면 지옥이 시작됩니다. 회음부가 찌릿하고 욱신거려서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. 제일 비참한 건 볼일을 다 봤는데도 속옷을 입으면 소변이 몇 방울씩 뚝뚝 떨어집니다. 지역병원에서 CT, 내시경 다 해보셨습니다. 결과는 이상이 없답니다. 병명은 방광통증 증후군으로 진단이 될 수 있는데요. 원인은 모르는데 나는 아프고 결국 휴직까지 고민할 정도로 벼랑 끝에 몰려 계셨습니다. 자, 이분의 지하실 환경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? 제가 주목한 건 방광이 아니라 장이었습니다. 여쭤보니 평소에 설사를 달고 사시고 조금만 피곤해도 입맛이 뚝 떨어져서 식사를 못 하셨어요. 여러분, 장은 우리 몸의 에너지 보급로입니다. 보급로가 막혀서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데 아랫배를 받쳐줄 힘이 남아있을까요? 기초공사가 부실한 지하실이니 방광도 약해지면서 소변을 흘리고 통증이 생겼던 겁니다. 이분께는 환경이 포함된 처방을 썼습니다. 약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. 핵심은 방광치료보다도 약해진 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아랫배의 힘을 길러주는 보수공사를 했다는 겁니다. 결과는 어땠을까요? 3개월이 지난 지금 통증의 80%가 사라지셨습니다. 무엇보다 소변 보고 나서 뚝뚝 떨어지던 게 싹 잡히니까 그제서야 살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다행히 휴직도 안 하시고 지금도 든든하게 가장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. 두 번째는 경기도에서 오신 50대 여성분의 이야기인데요. 이분은 들어오시자마자 우셨습니다. 원장님, 저 항생제 내성이 생겨서 이제 약도 안 들어요. 회음부가 불에된 것처럼 화끈거리고 요도 끝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아서 입원 치료까지 하셨답니다. 그런데 퇴원하자마자 또 재발해서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. 이분의 환경은 어땠을까요? 딱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붉어져 있고 땀을 뻘뻘 흘리셨어요. 네, 바로 갱년기였습니다. 상체로는 열이 확확 오르고 밤에는 잠을 못 자고 입맛은 뚝 떨어진 상태. 이분의 몸은 보일러가 고장나서 펄펄 끓는 사우나였습니다. 갱년기의 뜨거운 열기가 방광에 영향을 미쳐서 염증이라는 곰팡이가 계속 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. 이때 필요한 건 시오가 포함된 처방이었습니다. 몸의 열을 내려주면서 방광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니까요. 그 지긋지긋하던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거짓말처럼 조절되기 시작했습니다. 지금은요, 항생제 없이도 재발 없이 아주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. 마지막 세 번째, 대전에서 오신 60대 어머님입니다. 병명은 가장 까다롭다는 간질성 방광염. 이미 대학병원에서 방광 내벽을 코팅하는 주사까지 다 해보셨지만 여전히 밑이 묵직하고 시큰거려서 하루 종일 신경이 그쪽으로만 가 있다고 하셨어요. 특히 대변을 보고 나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었는데요. 이분의 환경을 살펴보니 염증 공장 그 자체였습니다. 조금만 피곤하면 입안이 허는 구내염이 생기고 눈에도 염증이 자주 생긴다고 하셨어요. 즉 방광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의 점막이 염증에 취약한 상태였던 겁니다. 이런 분들은
방광만 치료해서는 잘 낫지 않습니다. 몸 전체의 염증을 조절해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황금이 포함된 처방을 썼는데요. 6개월 정도 꾸준히 치료하시면서 대변 볼 때 묵직하던 느낌도 사라지고, 무엇보다 어머님이 가장 힘들어하셨던 이러다 평생 안 나면 어쩌지? 하는 불안감이 사라지셨습니다.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몸의 회복 속도도 훨씬 빨라졌습니다. 이제는 친구분들과 여행도 다니실 만큼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. 자, 여러분,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약재 이름들을 기억하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.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. 이 세 분 모두 처음에는 방광만 집중하다가 치료에 한계를 느끼셨습니다. 하지만 눈을 돌려서 설사, 갱년기, 전신염증이라는 그 몸의 환경을 치료했을 때 비로소 그 지옥 같은 고통에서 해방되셨습니다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환경은 어떠한가요?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? 아마 그게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줄 핵심 키포인트일 수 있습니다. 포기하지 마십시오. 지금까지 허주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